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71살 이동주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충고가 아닙니다. 71년을 살면서 겪고 느낀, 그리고 후회하고 깨달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살면서 딱 하나,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게 있습니다. 친구는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잘못된 친구 하나가 인생을 망친다는 겁니다. 야, 친구는 오래 지내면 다정드는 법이야.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나니 생각이 달라졌어요. 은퇴하고 나면 연락 오는 사람들 중 진짜 내 걱정을 해주는 사람은 손에 꼽힙니다. 도와달라는 소리, 하소연, 술 마시자는 전화. 정말이지, 이젠 피곤해서 살고 싶지도 않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래서 말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었던, 그리고 지금도 주변에 너무나 흔한 절대 친구로 지내면 안 되는 남자 7가지 유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당신 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 진지하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왜냐고요? 당신의 남은 인생 더는 뺏기지 않으셔야 하니까요. 안녕하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니어 공감톡 시공톡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출발합니다. 첫 번째로, 친구로 지내면 안 되는 꼰대형 친구입니다. 제 친구 박노식은 말입니다. 입만 열면 야야, 내가 서슬 시퍼렀던 80년대에 어떻게 했는 줄 아나? 또 시작입니다. 꼰대라는 말이 젊은 세대들만 쓰는 말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우리 70대 친구들 모임에도 박노식 같은 친구가 꼭 한 명씩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준은 박노식 자신이고 그의 경험은 곧 진리이며 그의 말은 곧 법입니다. 식당에서 주문 하나 하는데도 자기가 단골이라면서 모든 것을 다 정합니다. 저는 고작 시원한 된장찌개 하나가 먹고 싶었을 뿐인데 그건 별로입니다. 제가 아는 집으로 가시지요. 라며 결국 자기 입맛에 맞는 메뉴를 고집합니다. 심지어 제가 새로 산 옷을 입고 가면 그 옷은 젊은 사람들이나 입는 옷이지. 우리 같은 시니어들이 입기에는 좀. 굳이 한마디를 보태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제 의견은 항상 묻히고 제 존재는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있으니 저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겼지만 이게 30년이 되니 정말이지 지치더군요. 단순히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제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와 30년 넘게 지냈지만 지금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와 함께 있으면 저는 늘 틀린 사람이 되었고 오직 그 사람만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의 모든 선택과 생각들이 그의 기준에 맞춰 평가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틀린 사람이 되기 싫어서 옳고 그름을 떠나 온전히 저 자신으로 있고 싶어서 그와의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관계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인데 박노식과의 관계는 일방적인 가르침과 평가의 연속이었으니까요. 다음은 친구로 지내면 안 되는 자랑형 친구입니다. 좋으시겠습니다. 선생님은 뭐 걱정 없으시지 않습니까? 자식이 서울대에 갔다고 5년째 같은 이야기를 하고 손주가 걷기 시작했다고 온 동네방네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최기섭은 남의 이야기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만 늘어놓기 바쁩니다. 을의 친구라면 서로의 좋은 소식을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기섭의 자랑은 나눔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벽이더군요. 그 자랑의 이면에는 나는 이렇게 잘 사는데 선생님은 어떠십니까? 라는 은근한 우월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골프 스윙 사진을 카톡에 보내고 고급 와인 모임 자랑을 할 때마다 제 마음은 오히려 허전해지고 초라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정으로 좋은 친구는 자랑보다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기섭에게는 제 자식의 취업 실패나 아픈 아내의 이야기는 꺼낼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면 그건 선생님께서 노력을 덜 하셔서 그렇습니다라는 식으로 비난하거나 그래도 저는 말입니다로 시작하는 자기 자랑으로 대화를 가로막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게 되더군요. 요즘은 그 친구에게 연락이 오면 제가 일부러 모르는 척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통화를 하고 나면 제 마음이 너무나도 초라해지고 허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꽉 차야 할 친구와의 만남이 오히려 마음을 텅 비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감정 소모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음은 친구로 지내면 안 되는 술친구형 친구입니다. 올 때마다 어이 친구, 소주 한잔하지? 김무한의 인사말입니다. 그와의 만남에는 대화가 없습니다. 감정도 없습니다. 그저 소주잔만 오갈 뿐입니다. 김무한과 함께 있을 땐 항상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지만 막상 기억에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속 깊은 이야기를 하려 하면 에이 그딴 거 말고 한 잔 더 해. 잔 받아 뭐해? 라며 잔을 채우기 바빴습니다. 허탈한 웃음 뒤에는 항상 공허함이 따라왔습니다. 제가 어느 날 문득 이 사람과 15년 넘게 친구였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정작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는 이 친구가 없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아내가 큰 수술을 받을 때도, 제가 사업에 실패하여 좌절했을 때도 그는 그저 술 한 잔 사주는 것으로 모든 위로를 대신하려 했습니다. 진정한 위로와 공감은 없었습니다. 인생이 외롭고 힘들 때 술이 아닌 진정으로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술은 잠시 현실을 잊게 해줄 뿐 근본적인 외로움과 고통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이제 저는 술이 아닌 진심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웃고 울어줄 수 있는 친구를 원합니다. 술잔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관계를 말입니다. 야, 급해서 그러는데 이것 좀. 다음은 친구로 지내면 안 되는 목적형 친구입니다. 장태수는 늘 급한 일인데 도와주십시오로 전화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연락 한 통 없다가 꼭 자신이 필요할 때만 나타납니다. 한두 번은 도왔습니다. 젊은 날의 의리라는 것이 있으니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1년, 3년, 5년 반복되더군요. 처음에는 바빠서 그렇겠지라고 이해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저를 친구로 본 것이 아니라 도구로 본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같이 늙어가고 같이 웃고 울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장태수는 늘 필요할 때만 오는 사람이었더군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니 오히려 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늦게나마 이 사람은 제 친구가 아니었구나라는 깨달음이 오히려 홀가분함을 주었습니다. 친구라는 가면을 쓴 채 저를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더 이상 제 귀한 시간과 소중한 감정을 소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의 전화가 와도 더 이상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저 또 무슨 부탁을 하려나 하는 생각만 들 뿐입니다. 세상이 왜 저만 괴롭히는 것 같습니까?
다음으로 친구로 지내면 안 되는 인간 유형은 피해자형 친구입니다. 나만 억울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운도 없습니다. 백영철은 늘 세상을 탓합니다. 처음에는 그를 도와주고 싶어서 영철아, 우리 산책이라도 가자 하고 제안했지만 무릎이 아파서 못 가. 병원도 엉망이고 모든 제안을 부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어떤 제안도 부정으로 돌아오는 친구는 제 에너지를 소진시켰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제 마음도 깜깜해져서 저까지 우울의 구렁텅이로 빠질 것만 같았습니다. 사람은 말하는 방향대로 늙어간다고 하더니 백영철은 결국 원망과 불평으로 자신을 가두더군요. 제가 그와의 관계에서 빠져나온 이유? 바로 저까지 그 부정적인 감정에 잡아먹힐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밝고 긍정적인 기운을 주는 친구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백영철은 저의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이었지, 저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제 주변에 긍정적인 기운을 주는 사람들만을 두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다음은 친구로 지내면 안 되는 의존형 친구입니다. 이명수는 모든 것을 친구에게 의지하는 유형입니다. 작은 일 하나부터 인생의 중요한 결정까지 늘 제게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 친구에게 큰 도움이 되는구나 싶어 뿌듯하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의 의존성은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습니다. 마치 제가 그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사소한 결정을 직접 내리지 못하고 모든 책임을 제게 미루는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명수에게 저는 친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책임을 대신 짊어질 방패였던 것입니다. 친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지지해주는 존재여야 하지만 한쪽이 다른 한쪽의 짐을 전부 지는 관계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저는 그에게 선생님의 인생은 선생님께서 결정하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여러 번 했고 결국 서서히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제 삶의 무게도 버거운데 다른 사람의 삶의 무게까지 짊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형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 아닙니까? 다음 친구로 지내면 안 되는 계산형 친구입니다. 최성민은 모든 관계를 철저히 계산적으로 유지하는 유형입니다. 그는 평소에는 연락이 뜸하다가도 자신이 필요할 때만 저를 찾아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늘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형님께서 이 분야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동생 좀 소개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소개도 시켜주고 도움도 주었습니다. 그저 친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는 저를 이용할 수 있는 자원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인맥, 저의 지식, 저의 영향력을 철저히 계산하여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는 이해타산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유 없이 서로에게 좋은 존재여야 합니다. 그의 이기적인 계산을 알게 된 후 그를 만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습니다. 결국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그와의 관계를 이어나갈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계에서 오는 이득만을 따지는 친구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친구로 지내면 안 되는 비밀 유지 불가형 친구입니다. 조복래는
정말 입이 가벼운 사람입니다. 그 친구랑 뭘 이야기할 때는 늘 마음 한쪽이 불안해요. 처음엔 저도 믿었습니다. 형, 이건 진짜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되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내 입에서 새어나가는 일이 있으면 사람도 아니지. 이러더라고요. 근데요, 며칠 안 가서 마을 회관 가보면 그 얘기가 다 퍼져 있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말하지도 않은 내용까지 살이 붙어 있더라고요. 처음엔 기분이 나쁘다기보다 좀 황당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입이 가볍긴 하구나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나중엔 제 병원 진단 결과까지 회관 화투판에서 화제가 되더라고요. 그 순간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통해 자기가 중심에 서고 싶어 하는구나. 자기 입으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에요. 누가 무슨 병이래, 누구 자식이 이혼했대, 어디 집이 땅을 팔았대. 늘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서도 꼭 마지막엔 이럽니다. 근데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이거 절대 말하지 마. 저는 그 말 들을 때마다 웃음이 나옵니다. 자기한텐 허락도 안 받은 이야기들을 막 전하면서 듣는 나한테는 지켜달라뇨. 그 말 한마디가 이미 또 다른 누군가한테 가고 있을 거란 걸 뻔히 알면서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결국 나까지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신중하게 말을 해도 이 사람과 한번 얘기 나눈 순간부터는 그게 비밀이 아니게 돼버리거든요. 그럼 나도 점점 입을 닫게 되죠. 진짜 내 마음을 얘기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말 많은 사람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조복래 같은 친구는 정보 전달을 가장한 자기 과시와 통제가 섞여 있어요. 정이 많은 게 아니라 자기 존재감을 남의 이야기로 유지하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조복래랑 거리를 좀 뒀습니다. 친구로서 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선 이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이야기의 선을 그어야겠다 싶어서요. 비밀을 지켜주지 않는 사람 곁에서는 결국 나도 조심스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친구 사이에 참 외로운 일이더라고요. 친구라는 이름이 평생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친구도 선택입니다. 무조건적인 헌신이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건강한 관계만이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친구와의 관계가 선생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에너지를 고갈시킨다면 그것은 진정한 친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제일 무서운 것은 병도 아니고 외로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무서운 것은 나를 갉아먹는 사람 옆에 오래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처럼 닮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제 남은 삶을 평온하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제가 저 자신을 먼저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없이 제 곁에 있어주고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친구 한 명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이동주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사진 보시죠. 행복해서 웃고 있는 우리 친구들입니다. 늙음하게 제 곁을 항상 따뜻하게 지켜주는 참 친구들이죠. 오늘 제 이야기가 부디 시공톡 가족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공감톡 시공톡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